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서울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물량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를 놓고 정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준비된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방법을 두고 수십 년째 이어져온 해묵은 논쟁이 있습니다. 한쪽은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들의 경험을 보면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시장적인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대체로 공급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도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만큼은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패한 공공위주의 방식이 반복되었고, 무엇보다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 부족합니다.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은 사실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서울의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그 답을 내놓으려 합니다. 지난 7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숨은 규제 완화까지 결합합니다. 그렇게 완성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로 주택 공급 속도를 파격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중복된 규제는 간소화해서 민간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신속통합기획 1.0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작의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추어왔고, 이를 통해서 실제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5년에서 2년 6개월로 대폭 단축한 바 있습니다. 또 높이 제한 폐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공기여율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철폐도 단행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정관리를 강화하며 인허가 지연이나 중단을 없애는 방안까지 담아내서 정비사업 기간을 총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5년 6개월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시 꼼꼼하게 살핀 결과 병목 현상으로 불리우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통기획 시즌2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조합장, 설계사, 시공사와 정비업체 대표는 물론이고 구청 실무자까지 실제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사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주화 해체, 이렇게 세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요소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구체화된 개선 방안 8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입니다. 통합심의 전 진행했던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를 과감하게 폐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기간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통합심의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초안 검토라고 하는 불필요한 절차가 한 번 더 있었던 셈입니다. 꼼꼼한 검토라는 취지에서 시작됐겠지만 심의 내용 중복과 심사와 보완 의견 반영에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곤 했었습니다. 이제 이 절차를 과감히 없앱니다. 둘째, 재개발 세입자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전산조회를 기존 2회에서 단 한 번으로 간소화하게 됩니다. 도시정비법상으로는 무주택 여부를 관리처분 단계에서 한 번만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의 특성상 사전 확인을 한 번 더 실시한 겁니다. 이중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내년 1월 조례를 개정해서 확인 절차를 1회로 변경, 사업 추진 기간을 1개월가량 줄일 수 있겠습니다. 셋째, 사업 시행 인가 협의 기간 단축입니다. 그동안은 사업 추진 중에 이견이 발생하면
조합이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의견을 조율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직접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가동해서 상충 의견은 조율하고 협의는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미한 변경 절차 간소화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구역 면적 등에 대한 10% 미만의 말 그대로 경미한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는 구청에서 1차 검토 후 시로 보내고 다시 시가 검토 고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권한을 자치구로 모두 위임해서 경미한 변경사항은 구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추정 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입니다. 추정 분담금은 정비사업 시 갈등과 오해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조합 투명성을 위해서 총 4차례 검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확정 후에도 중복 검증으로 불편과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총 3차례로 통합해서 번거로움은 덜고 사업 속도는 높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SH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입니다. 현재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을 검증하는 곳은 전국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합니다. 지금도 검증 요청에서 회신까지 평균 6개월, 최대 9개월이 걸리는데 앞으로 서울 시내 정비구역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검증 대기 병목 현상이 일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SH의 전담 조직을 마련해서 타당성 검증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주 촉진 대책인데요. 현행 도시정비법상으로는 정비계획 최초 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주민만 이주비를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오래 거주하고도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이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 규정상 조례로 기준을 정하면 조합이 거주기간에 따라 추가로 보상을 하고 그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서 세입자 이주를 촉진해서 사업의 속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비구역 내 건축물 해체 심의 간소화입니다. 정비구역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주가 먼저 끝나는 지역이 당연히 생겨나게 됩니다. 현재는 구역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심의 후에 이주 완료 블록별로 심의를 다시 받는 이중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역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 심의는 생략토록 하고 블록별 심의만 진행을 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해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가지 과감한 규제 혁신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시즌2가 본격 가동되면 지난 7월 주택공급 촉진 방안에 더해서 추가로 1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비사업 18년 6개월이 12년으로 총 6년 6개월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한남동, 방배동, 마천동, 신당동, 갈현동 등에서 2만 3천호가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목표입니다. 2031년 앞으로 6년 후까지 누적 착공 목표 31만 호. 2035년 앞으로 10년 후까지 누적 준공 목표 37만 7천 호입니다. 모아타운, 소규모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더하게 되면 2031년까지 7만 9천 호가 추가로 착공됩니다. 뉴홈 용적률 특례로 법적 상한을 넘는 특별 용적률을 부여하는 이익공유형 주택도 있습니다.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6개 단지가 최근 이 특례 적용을 준비 중이고 앞으로 적용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핵심은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서울의 핵심지에서 얼마나 공급이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에 총 19만 8천 호를 착공하겠습니다. 그중에 강남 3구와 송파를 포함한 한강 이남 지역에만 16만 8천 호를 착공합니다. 한강벨트 물량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물량이 풀리면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의 주택공급 원칙은 명확합니다.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달부터 서울시는 자치구와 조합과 함께
공정촉진회의와 갈등관리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서서 협력과 소통의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